그리고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거든. 연금저축계좌 넣는 거랑 이제 퇴직연금계좌 이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이제 한도가 정해지는데,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고 이게 이제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서 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거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은 그 공제가 되고, 아니면은 근로소득만 있다면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저축 계좌만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까지 15%로 공제가 되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있다면은 합해가지고 최대 700만 원까지 15% 세액 공제율로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그 구간인 사람은 아까 말한 한도는 똑같아.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하면 700만 원. 근데 세액 공제율이 12%까지밖에 안 해줘. 고소득이니까 공제를 조금만 해주겠다 이런 거고, 종합소득금액이 이제 1억이 넘는 사람,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연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있다면 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율은 12%로 공제가 되고, 50세 이상인 사람은 좀 더 해주는 게 있거든. 종합소득이 있으면서 그 금융 우리 이자나 이런 게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해가지고는 이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이것도 이제 1억 넘는 사람, 종합소득금이 1억이 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아. 이거는 그냥 300만 원, 700만 원.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이 한도가 꽤 높은데, 그 세액 공제율 자체가 15%나 12%니까 이게 최소 뭐 300만 원이라고 해도 12%면은 36만 원이거든, 최소. 어쨌든 이건 또 내가 나중에 저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적극 활용을 해서 공제를 받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어쨌든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도 해지할 수도 있잖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제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내가 끝까지 좀 불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끝까지라는 건 연금 받을 때까지 연금.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받을 때까지 이걸 해지를 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직 12월이잖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이거를 가입을 해서 이 한도까지 불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따져봐야 될 게 이게 진짜 계속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나는 세액 공제 중에서는 본인이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세액 공제가 아닌가.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100만 원 한도까지 해서 12%가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되고,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도 15%.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험료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이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그런 보험 하잖아, 보험 넣잖아, 그런 보험료라고 보면 돼. 일반적인 보험 다 되는 거야? 그렇지. 생명보험, 뭐 종신보험. 뭐 상해보험, 뭐 그런 거, 화재나 뭐 이런 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뭐 1,000만 원을 해도 1,000만 원에 1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2만 원이 최대라고 보면 돼. 의료비가 옛날에 다 소득공제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로 바뀌었어.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 아까 인적공제 얘기했잖아. 그 공제 대상자까지 해서 의료비를 쓴 경우에 공제가 되고, 우선 이것도 신용카드처럼 내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세율은, 그러니까 세액 공제율은 15%가 기본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이거 한도는 이제 연 700만 원까지. 최대 뭐 700만 원인데 여기서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 받을 때는 나이 요건이랑 뭐 소득 요건이 있었잖아. 의료비만큼은 그거 없이 소득공제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 관계라면은 공제를 해주는 거고, 본인 거는 금액에 한도가 없어.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의료비를 썼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증 질환자나 뭐 희귀성 그런 해당되는 사람한테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가 공제된다 보면 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그런 아이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난임 시술비라고 있어. 이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30%까지 가장 높은 세액 공제율로 이제 공제가 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지. 교육비 세액 공제라고 있어.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나이는 제한이 없어. 근데 소득 요건은 있다는 거. 이거는 교육비 이제 지출한 금액에서 15%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되고, 본인 그 나이에 대한 교육비다 이거는 한도 없이 그냥 다 15% 공제가 되는데, 가족을 위한 교육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취학 전 아동, 그 다음에 초중고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15% 율로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가 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는데, 기부한 금액에서 1000만 원까지는 15%까지 공제가 되고, 1000만 원이 초과가 된다 이러면은 30%까지. 이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면은 공제가 더 되는 거야. 기부를 많이 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 여기서 세액 공제 중에서 또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월세 세액 공제야. 이게 또 조건이 있는데, 현재 어쨌든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돼. 주택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주가 이런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세대주는 아버지인데 자녀가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부모님이 이런 거를 공제를 안 받았다면.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소득 금액을 합해가지고 6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여기서 이제 공제를 못 받는다고 보면 돼. 최대 한도는 750만 원까지 10%가 공제가 되고, 뭐 일정 요건에 따라서는 12%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 하면은 12% 좀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나 뭐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종합소득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4,500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12%까지 공제가 받는 거지. 이것도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야.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아니면은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가 되고, 둘 다 어쨌든 세금을 줄여주는 거에서는 동일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가 더 유리해.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10% 아니면 1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이미 20% 이상 막 3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은 12%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직접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에서 똑같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내가 적용받는 30% 세율, 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내가 한 6%인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다 하면은 세액공제 같이 10%나 뭐 12% 이렇게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보면 돼. 소득이 더 많고 좀 고소득자다 하면은 소득공제 측면에서 좀 더 꼼꼼히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소득이 더 낮다, 본인 세율이 6% 구간, 그 의외로 많거든, 공제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구간인 사람들은 세액공제 쪽에 좀 보고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월부터 아까 얘기한 그런 저축하는 상품이나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매월 부담 안 되게 하면은 좀 더 연말정산에, 내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